상승률을 확인해야 돼. 그러면 상승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추세 추종이니까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뭔가 매수 타이밍을,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상승률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고. 상승률을 확인한다는 거는 그 종목 맨 처음에 이제 종목을 어느 정도 선정하는 거 안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을 다시 또 골라내는 거지. 거기서 다시 추려내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그 체크를 하는 건가요? 체크박스에다가 상승한 거 체크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깔때기처럼 거름망이 돼서 또 거름망이 되는 건가요? 아, 네.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시죠. 자, 종목 선정 순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다룰 건데 중요한 거는 아까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종목들을 잡아내는지 그런 의미들을 말씀하셨고 이제 상승률을 확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상승률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지금 이거는 소장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뭐 담아놓은 종목풀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 주식에서 제가 3% 이상 상승한 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종목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3% 이상 상승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3% 이상 상승했던 걸 보면서 연결해서 바로 보는 게 뭐냐면 옆에 보면 차트가 보이잖아요. 이 3% 이상 상승했는데 다이버전스 신호를 준 종목이 있는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종목은 3% 상승했지만 이 정고점을 돌파를 못한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실질적인 종목풀이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정리해 놓은 종목풀이라면 여기서 신호가 왔다. 그럼 이건 매수를 이제 언제 매수할 건지를 이제 계획을 짜놔야 되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3% 이상 상승된 종목을 이제 찾아내고요. 기본적으로 3% 이상 상승된 거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순한 3% 이상 상승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넘어서 또 봐야 되는데 이 차트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박스권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전에 그 방 PD가 얘기한 대로 그 3%인 종목들을 골라놨단 말이지. 그럼 골라놓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말한 대로 그 차트를 확인을 해서 그 지금 우리가 대상 종목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1차적으로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동평균선이 모였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그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이 되면서 정배열 확산 형태로 나타나는 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서 돌파 신호가 나왔는데 이제 다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는 지금 돌파 시점이 나온 거지. 이런 종목들을 찾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게 박스권이라기보다는 횡보지, 횡보. 이 금액이 그 어떤 상하가 워낙 짧기 때문에 횡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좀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박스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이제 박스권이야. 뭐 만원에서 한 7,500원, 만원, 요 정도 한 3,000원 정도 되는 요런 구간이 되면 이 구간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런 건 박스권 돌파가 되겠지. 그래서 다이버전스 신호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횡보를 탈피하느냐 아니면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요런 것을 골라내서 그 다음 우리 이제 신호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매수 시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오늘은 종목 선정 시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명확하겠네. 네, 뭐 이렇게 이제 돌파를 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뭐 한마디로 이제 기본적 분석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 파악은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 세 가지 측면을 봐라. 많은 것을 본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그 종목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한번 복기해 보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 세 가지를 우리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성장성을 보려면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는지 여부. 그러면 이건 분기별로 보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봐야 되는 거. 분기별은 어떻게 보면 보완 자료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2017년에 1,300억 정도였던 그 매출액이 작년에 3,000억, 그러니까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 역시 63억에서 210억, 굉장한 상승을 보였지. 그래서 이제 이게 성장성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을 보면, 수익성이라는 지표는 여러 가지 또 지표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ROE만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ROA 같은 경우는 뭐 자산 대비인데, 자산보다는 우리가 투입한 자본 대비 그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ROE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ROE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되느냐, 지난번 그 영상을 통해서 한 5% 정도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 종목은 11.2%, 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다가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제 다시 작년에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7.3%, 그렇기 때문에 5% 이상이 충분히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수익성도 양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안정성을 봐야겠지. 또 아무리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 성장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나 그러면 지난 금요일처럼 금리가 상승하거나 그랬을 때 취약한 부분이 생기거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100% 미만이 일단은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70%, 80% 정도 되니까 충분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유보율이라는 건 300% 이상 되어야 양호하다고 보는 건데 7,000%니까 이건 뭐 뭐랄까, 위험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5분 이내에 이 종목에 대한 가치 분석을 끝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신호를 준 종목을 볼 때 가치 분석을,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간단하게 매출이 늘고 있느냐, 그에 맞춰서 영업이익이 같이 늘고 있느냐, 이게 매출액은 느는데 영업이익이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체크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이익 ROE가 5가 넘느냐, 간단하게 5 넘는지 확인하고, 부채가 자본보다 많으냐 안 많느냐, 이게 100%면 자본하고 똑같은 거고,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그럼 여기서 또 이거까지 파악됐다고 해서 바로 또 이거를 신호 준 종목을 바로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게 왜 올랐는지 혹시 저희가 알 수 없는, 뉴스에 나왔지만 차마 착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뉴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에 대한 그런 걸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짚어낸 건데, 이를테면 뉴스와 공시, 이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건데, 핵심 포인트는 그거야. 우리가 기껏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거래 정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거래 정지가 나쁜 거래 정지도 있고 좋은 거래 정지도 있어요. 근데 좋은 거래 정지라는 게 뭐 무슨 뭐 무상증자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여러 가지 주주총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합병을 승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회사가 규모가 더 커지는 것 때문에 관련된 거래 정지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 정지가 된다는 건 내 종목에 대한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시장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거래가 안 돼서 그 거래 정지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등락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기대 수익률, 우리가 그 추세 추정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기회비용에 대한 그 최대한 효율성인데, 기회비용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자는 건데, 거래 정지가 된다는 건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뭐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이 공시나 뉴스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투자하기 직전에 뭐 90% 이상은 확정이 돼. 방금 본 그 종목 풀에서 첫째 종목 풀, 그 다음에 두 번째 3% 이상 상승했느냐,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이버전스 그 신호가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치 분석을 통해서 가치 분석의 어떤 그런 그 걸음망을 통과했느냐, 여기서 95% 정도까지는 이게 해결이 되는데, 마지막 한 관문이 바로 뉴스와 공시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지. 네, 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공시나 뉴스까지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매수도 사실 뭐 보자마자 바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를테면은 미리 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이거 올라가겠네라고 싶어서 포착해서 사거나 매수하거나,
올라가자마자 바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올라간 걸 다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보면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그렇지. 맞나요?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종목 선정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장세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그 다음에 지난 목요일, 그 다음에 또 지난 수요일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잖아. 급락을 했다가 또 급등을 했다가 또 다시 급락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는데 시장에 대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종목만 가지고 너무 접근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계속 얘기하지만 그 우리 주사위 채널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대응의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측이라는 부분이 있고 대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측은 아주 일부의 시장에 대한 판단을 예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목의 입장에서 봤을 땐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이 예측이냐 아니면 대응이냐의 영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계속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 대응이라는 측면은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현재 시장 상황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 있게 살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그 종목 타이밍, 매매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면 상승 추세에서의 대응과 하락 추세에서의 대응이 다르다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매매 타이밍을 그 위주로 얘기할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종목 선정하는 그 순서라든지 하는 방법들은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이 선정이 됐다고 치고요. 이게 한두 종목이 아닐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몇십 개가 나올 때도 있고 없을 때는 뭐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종목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10종목이 나왔다고 그냥 예를 들게요. 10종목이 다 패스한 거예요. 이제 제가 제 기준에 다 통과된 거예요. 그 10종목을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자, 중요한 건 아까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종목풀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 종목풀 자체로는 똑같을 테고 그 다음에 3% 이상 상승했느냐에 거기까지는 똑같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전스 지표 그 다이버전스 신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어느 포인트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한번 1차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 가장 뭐랄까 횡보대라든지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순간 이게 1순위가 되겠지. 그거 위주로 먼저 여러 종목이 나왔다 손 쳤을 때 그러면 어느 게 1순위냐 했을 때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신호가 이제 막 발생한 종목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게 어떤 차트 형태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 둘 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비교할 거냐 했을 때는 역시 또 가치를 또 봐야지. 그래서 충분히 그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수익성이 확보되어 있고 이때는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이나 성장성이야. 그리고 또 성장성과 수익성을 비교하자면 성장성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들을 좀 알아두면 방금 전에 얘기한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지. 네, 저희 주사위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본 종목은 사실 이제 코리아센터라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물론 이게 상승했다가 확산 초기 국면이라서 그런지 이제 조정을 좀 초반에는 좀 거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저희만의 채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종목이라든지 어떤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러니까 저희 저나 소장님께서 사실 매매하거나 찾아낸 종목이 있으면 또 공유도 하고 반대로 저희도 공유도 받고 이런 식의 채널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저희가 그 멤버들을 모으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단계라서 향후에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일단 오늘은 종목 선정 순서를 이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못다한 이야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을 했으면 매매를 해야 되는 그 매매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